상가가 30개 물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과연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우량한 상권은 아니에요. 세대수가 북쪽이 더 많아요. 이쪽 북쪽 해당 공매 물건이 진행되는 이쪽이 남쪽보다 상가를 사면 뭐 3대가 망한다, 이런 라인이 그런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T라인 있죠, 그쪽만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완전히 버려야 되는 라인이 있거든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지는 굉장히, 네, 반갑습니다. 보관함입니다. 저는 지금 화성시 세솔동 근린 상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신탁공매 물건을 조금 보다가 특이한 걸 발견을 했거든요. 한 건물에 공매, 즉 신탁공매로 상가가 총 30개 물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과연 우량한 물건인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어서 계속 공실이어서 다 공매로 나왔는지 좀 확인차 세솔동 상권에 나왔고요. 저와 함께 이 상권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위를 이렇게 보시면은 맞은편이 이렇게 아파트 대단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파트 맞은편으로 해서 대로를 끼고 상권이 형성된 전형적인 신도시 택지지구, 이런 근린 상권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권에서는 어느 라인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어느 라인은 무조건 버려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따라서 일로 한번 쭉 가보시죠. 이 건물과 그 다음에 여기 보행자 통로, 그 다음에 옆에 이 건물이 이 해당 상권, 세솔동 상권에서 1등 건물이 되겠으며, 공매로 30개가 지금 한 번에 나온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로 한번 쭉 가보시죠. 화성시 세솔동 같은 경우는 인구는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27,000명까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세대수 또한 약 한 세솔동에서 한 9,000세대로 계속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신도시 택지 지구가 되겠으며, 기본적으로 인구 비율 같은 경우가 이제 30대, 40대가 많고, 그 다음에 영유아 10대가 많은 젊은 도시다. 그래서 학원, 병원, 그 다음에 카페라든지 식당, 이런 소매업종, 판매업종이 주로 매출이 발생되는 그런 곳이고요. 이런 먹자 유흥은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한, 왜냐면 직장인이 없거든요. 여기는 요 건물이 메가타워인데 요 건물도 굉장히 좋고요. 공매로 진행되는 물건 같은 경우는 이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저기 다이소 보이시나요? 다이소 건물인데요. 2층 전체 다이소가 쓰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공매로 진행 중이고요. 3층에 이제 미용실도 있고요. 6층, 7층, 8층까지 있는 건물인데 총 30개의 상가가 공매, 신탁 공매로 진행 중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선별을 하면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간략히 좀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세솔동 상권을 이용한 아파트 세대수는 약 한 13,500세대가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여기에는 학생들 수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주변에 이제 세솔초, 송린초, 안산해솔초, 안산해솔중, 송린중, 세솔고까지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전체 학생 수만 말씀을 드릴게요. 총 학생 수가 7,540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학생 수가 많은 그런 지역이 되어 있고, 그 지역에서 가장 세기라든지 크기가 다양성이 존재하는 게 바로 여기 세솔동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로변 쪽은 그런 많은 7,500명이 되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만큼 임대료도 충분히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안타까운 게 여기가 세솔동 상권이 이런 게 근린생활 시설이거든요. 이런 건물의 필지 공급량을 봤을 때 좀 많아요. 여기 한 4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수요는 13,500세대였고요. 그 다음 공급은 근생필지가 40개가 됐으니까 한 개 이 필지당 세대수는 337세대입니다. 그러면 신도시 택지지구에서 한 개 필지당 337세대, 약 한 300세대급은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우량한 상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굉장히 좀 잘 선별을 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확실히 되는 라인이 있고 완전히 버려야 되는 라인이 있거든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적정 임대 시세만 딱 파악을 한다면은 괜찮은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에 따라서 여기 좋은 라인 쪽을 한번 쭉 보고 제가 버려야 되는 라인이 어딘지 한번 거기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지금 보시는 이 라인이 1등에서 1.5등 정도 되는 대로변 라인이거든요. 여기 라인 같은 경우는 1층 기준으로 전용 면적당 평당 임대료가 15에서 20만원 정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너 쪽 좋은 데는 20만원이 더 넘어가겠죠. 이 상층부 같은 경우는 여기도 뭐 식음료도 들어가 있고 미용실도 들어가 있고 3층 이상은 이제 한의원, 뭐 병원, 학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가 매핑을 해 보니까 2층 이상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평당 임대료는 한 4만원이고 높은 데는 한 6만 5천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로변 라인은 1층은 15에서 20만원, 2층 이상 상층부는 4에서 한 6만 5천원 그 정도 수준으로 임대료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정도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이 라인은 그 정도가 적절할 거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대로변 1등 라인은요. 그렇다고 봤을 때 해당 지금 공매로 진행되는 저 물건도 비슷하게 상층부 같은 경우는 4에서 한 6만 5천원 사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게 적절하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 상권이 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상권이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는데 크게 횡단보도가 3군데가 있어요. 양끝단, 상권 양끝단에 횡단보도가 있고, 지금 보시는 저기 가운데에 딱 중앙 쪽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가 아파트와 오른쪽 끝으로 가면은 공원이 있는데 그거를 쭉 연결해주는 연결도로 측면에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횡단보도, 가운데 있는 횡단보도로서 가장 많은 유동이 저 횡단보도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상권 힘이 센 데는 저기입니다. 보이시는 횡단보도 있는 그쪽이 제일 세고요. 그렇게 해서 퍼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가운데에 있는 횡단보도로서 가장 핵심 연결도로 라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근린 상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마주보고 있는 대로변 쪽 라인으로 해서 주 동선을 잡히는 요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T라인이 되겠죠. 요 T라인 쪽으로만 투자를 하시면 돼요. 나머지 지역이 먹자 상권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일단 필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습니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다 상권의 업종의 다양성이 전부 다 만족이 되기 때문에 굳이 안쪽으로 많은 분들이 가실 요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세설동은 T라인만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 횡단보도 쪽에서 가면 갈수록 임대 시세는 점점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해당 공매 물건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쪽으로 한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세솔동 상권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북쪽에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상권을 딱 비교해 봤을 때도 이쪽 북쪽 해당 공매 물건이 진행되는 이쪽이 남쪽보다 임대료도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로변 안쪽 이면적 라인인데 여기도 이제 1층은 주로 이제 먹자 식당 위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매핑을 통해서 임대 시세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22만 원이 되는 데도 있어요. 대로변보다 더 비싸게 지금 임차가 되는 데도 있거든요. 앞으로 하향 평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적정 임대료는 평당 임대료 한 14, 15가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먹자만 있는 이런 라인인데 이면이면 1층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식당으로 또는 편의점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면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럼 1층은 그래도 뭐 펌비어킹, 양심소에서 식당으로 쭉 세팅이 됐어요. 하남 돼지집부터 해서. 근데 상층부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학원, 병원으로 결국 맞춰줘야 되는데 이면에 있다 보니까 간판 노출이 안 돼서 학원이나 병원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상층부를 채울 수 있는 게 노래방이나 마사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직장인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면 쪽에 있는 상층부는 채우기가 사실 굉장히 마땅치가 않아요. 다 이제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근린 상권에서 이면에 상층부를 투자할 일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많이 조심하셔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상층부라면 무조건 대로변을 가셔야 돼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대로변 건물에 있는 걸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사실 1층보다 상층부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우량한 임차인 학원이나 병원들이 들어오기를 선호하고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굉장히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가실 수가 있고, 이 상층부에서도 보면 이 대로변을 바라보고 있는 호실이 있고 이면을 바라보는 호실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대로변 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한판 자리 때문에 그래요. 대로변에 있고 상층부고 그 다음에 대로변 쪽을 바라보고 있는 호실을 집중 공략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이면 도로 쪽의 라인인데요, 보시면은 아까 대로변에 비해서 굉장히 좀 에너지가 낮다라는 게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사람들도 별로 안 다니고요, 공실도 많고요. 흔히 우리가 말하죠, 상가를 사면 뭐 3대가 망한다, 공실에 대출이자 내야 되고 관리비 내야 되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데, 요런 라인이 그런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린 상권이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지금 한 개 필지당 한 300세대 요 정도 되는 라인은 무조건 대로변으로 가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T라인 있죠, 그쪽만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번 이쪽 한번 부딩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예, 이면도로 쪽 지금 편의점 앞에 있는데 이 물건도 사실 지금 임대로 나와 있는 물건이고 현재 지금 와보니까 예, 개인 사정상 휴업한다고 지금 적혀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멱자 유흥 상권에서 이런 데 가운데 끼인 편의점은 사실 장사가 엄청 잘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술을 한 잔 먹고 나오신 분들이 여기서 음료수, 숙취 해소제도 사고 음료수 사고 담배도 많이 사기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지금 휴업이다,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 말은 즉슨 이 라인이 정말로 사람이 별로 없고 매출이 안 나는 라인이다라는 걸 바로 극명하게 증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솔동 상권 와서 지금 딱 그냥 느낀 게 뭐냐면은, 지금 근생필지수가 이제 40개였는데 근생필지 한 개 필지당 배우 수요가 한 600세대, 700세대 가까이 됐으면 여기 상권이 이제 이런 분위기 아니었을 거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공실 나온 것들 공급이 사실 되면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LH에서 땅을 판 거죠. 사실은 땅을 팔아서 비싸게 팔았으니까 더 이상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이렇게 사실 설계를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런 게 사실 문제입니다. 좀 안타깝죠. 상가를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처음에 분양받으실 때 처음 받으실 때 다 허업을 파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려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결국은 상가 또한 마찬가지예요. 수요와 공급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수요와 공급을 보시고 공급은 좋고 수요가 많은 쪽, 그래서 저는 이제 수치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한 개 필지당 300세대다, 400세대다, 600이다, 1000이다. 1000이면 되게 좋죠. 그런데 없을 것 같죠. 많습니다. 그런데 가시면은 공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거기는 상가 건물주가 완전 갑입니다. 예. 그런 것들은 미리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주택, 다가구, 이렇게 세대수를 우리가 전부 이제 인터넷 프로테크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급은 네이버에 지적 편집도를 치면은 몇 개 필지가 공급된다 다 나오니까 바로 수요 공급에서 한 개 필지당 몇 세대다 바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보시는 이 다이소가 있는 이 건물, 1층부터 8층짜리 건물에 전체 총 30개의 구분 상가가 현재 공매로 진행 중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말해서 신탁 공매입니다. 현재 시행사가 30개를 갖고 있는데 결국 이거를 일반 매매로 팔기 위해서 공매라는 형식을 이용을 해서 진행 중인 거고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해당 건물은 세솔동 상권의 메인 상권 T자에서 한 1.5등 되는 그 라인에 속해 있고, 임대료 또한 1층 기준으로 해서는 15에서 20만원, 상층 2층부터 8층까지는 평당 한 4만원에서 6만 5천원 사이 대로변에 있어서 학원이랑 병의원으로 입점시키기에는 굉장히 우량한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30개나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중에 좋은 거를 골라서 굉장히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고요. 이 물건은 입지가 안 좋아서 공실이 많이 나오고 대출 이자를 못 내서 그렇게 나온 물건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행사의 내부적인 결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공매라는 형식을 통해서 일반 매매로 판매한다, 그런 물건이 되겠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느낀 점은 뭐냐면, 현재 여기에 임차된 임대료 자체는 적정 시세보다는 조금 더 과하게 맞춰져 있다. 요거는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와 함께 지금 화성시 세솔동 상권을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예. 무조건 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눈을 선별할 수 있는 눈만 키운다면 우량한 부동산 투자의 기술 하나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